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이 쓰신 자서전의 원고입니다. 제가 복지관, 도서관, 대학교,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께서 글을 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로 책도 제작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글을 쓰신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해서 글을 쓰신 분들의 글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고등학생 시절. 이장희.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준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해마다 4월이 돌아오면 나는 4월의 노래를 즐겨 부른다. 가사와 음률이 퍽 서정적이다. 1절과 2절을 후렴과 함께 끝마치면 청소년 시절의 꿈과 아련한 추억이 떠오른다. 고등학생 때 배운 노래여서 그런 것일까?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 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청주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그만둔 것이다. 나의 꿈과 이상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시절 나에게 4월의 노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가곡과 민요를 가르쳐 주셨던 음악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 그분은 청주방송국 테너 가수 겸 청주여고 음악 선생님이었다. 우리 학교에 전임으로 오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안삼거리, 노들강변, 가고파, 봄처녀, 4월의 노래 등을 가르쳐 주셨다. 그 목소리에 환호하듯 제 창을 연발하던 내 학교, 내 동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영어였다. 영어는 박정의 선생님께서 가르쳤는데 교재는 유니온 1이었다. 선생님은 늘 수업을 마치면서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외워오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다. 영어는 단어와 문장을 모두 외우는 수업 방식이었다. 만약 다음 시간에 대답하지 못하면 그 즉시 꿀밤 한 대씩 맞고 복도로 나가서 창문 너머로 수업을 들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지금도 유니온 1의 제1과인 Smile Please를 외울 수 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면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절대 꾀부리면 배울 수 없는 것이다. 그 시절 우리뿐만이 아니었다. 옛 시절 한 해에 서울대학교로 6, 70명의 학생들을 배출했던 제물포고등학교나 경기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영어 교재를 통째로 외워버리곤 했다. 즉 문제가 나오면 암기된 문장과 문법을 토대로 변형만 하면 될 뿐이었다. 그런데 요새 어린 손주나 또래 아이들을 보면 잘 안 하려고 하고 너무 편하게만 배우려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장일단이다. 요즘 아이들은 회화를 잘하지만 문장과 문법에는 약하다. 그 시절에 나는 그와 반대였지만 잊고 싶지 않은 청주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끝으로 나는 기울어진 집안 형편으로 인해 자퇴를 결심했다. 고향에서 나무를 주워가며 집안일을 돕다가 돈을 벌기 위해 경기도 부천으로 올라왔다. 아버지가 데려온 할망구로 인해
집에서 나온 나는 부평경찰서 앞에 임시로 개설된 시장에서 장사했다. 마침 국민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려서 부평 동국민학교, 산곡국민학교, 소사읍 북국민학교, 소사 남국민학교, 약대국민학교, 오정국민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물건을 팔았다. 이 일을 1956년 12월까지 했다. 1957년 1월 나는 소사읍 중리 농장마을의 한 점포에서 먹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점원 생활을 시작했다. 내 업무는 부천 양조장에서 탁주, 약주, 소주를 구매하여 영업장에 배달하는 일이었다. 영업점은 모두 5곳으로 도당리 농협구판장, 초절리에 있는 윤형혜씨 가게, 유니온백 시멘트 공장 옆 술집, 그리고 벌막의 2 술집이었다. 하루 평균 판매량은 10말에서 15말 정도였다.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각 영업점을 방문하고 주문을 받았다. 그리고 양조장에서 술을 사서 가게에 싣고 온 뒤 각 영업점의 주문량을 토대로 다시 용기에 옮겨 담아 배달을 시작했다. 각 영업점을 다 돌면서 술이 담긴 용기를 전해주면 내 하루 업무는 끝이 났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도당리 농협구판장에서 소주 1말 5대 주문이 와서 자전거에 싣고 가게 되었다. 얼었다가 녹은 땅이 유독 미끄러웠다. 자전거 바퀴에 진흙이 달라붙어서 그 흙을 떼어냈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와 소주 단지가 땅에 넘어졌다. 소주 1말 5대를 땅바닥에 쏟아버린 것이다. 그때 그 소주 값어치가 4,200환이었다. 실수의 대가가 이처럼 큰 돈이었으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어느 날 술 배달을 마치고 가게에서 잠시 영어책 구문론을 보고 있을 때였다. 양복 차림의 나이 지긋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사 중고등학교 이명별 교감 선생님이셨다. 선생님은 퇴근길에 가끔 소주 한 잔이 생각나면 우리 가게에 들르시고는 했다. 선생님은 소주 한 잔과 두부 한 모를 주문하셨다. 나는 큰 물컵에 소주를 가득 따르고 두부 한 모를 6쪽으로 갈라 그 위에 외간장을 뿌려서 탁자 위에 올려드렸다. 조용히 소주를 드시던 선생님이 내가 보고 있는 책을 보시면서 무슨 책을 그리 열심히 보냐? 라고 물으셨다. 나는 사정이 생겨서 청주고등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대답했다. 내 말을 들으시고 정색하시면서 다음에 청주고등학교 입학 성적과 재학증명서를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셨다. 내가 소사농고에 편입하면 당신이 학비는 면제해 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천재 1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술 배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소사농고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명별 선생님은 내가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다. 그 은혜로 나는 선생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다. 선생님은 평양사범학교 출신으로 백선엽 대장과 동기동창이었다. 훗날 경기도교육청 학무국장과 인천시 교육장을 역임하셨다. 선생님은 나처럼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인생의 참 스승이셨다. 소사농고의 권태성 선배도 그분께 도움을 받았다. 선배는 현재 명지대학교의 전신인 물리사범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본래 고아원 출신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이명별 선생님은 흔쾌히 돈을 지원했고 그 덕분에 선배는 훗날 수학교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선배와 함께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스승의 날과 생신 때는 꼭 찾아뵙고 함께 식사했다.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에 감화된 선배 역시 어려운 형편에서도 딸을 입양하여 시집까지 보냈으니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스승님 같은 선생님이 있을지 모르겠다. 1960년 3학년으로 진급한 나는 점원 일을 그만두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내가 근무한 조선일보의 지국장은 김장환 님이셨다. 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초대 보유자로서 훗날 부천 활박물관의 명예관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내 할당구역은 소사읍의 33사단부터 역곡동까지였다. 배달 부수는 160부 정도였고 배달료는 한 달에 10,000원을 받았다. 김장환 지국장님은 본사에 넣는 돈을 제외하고 별도의 수익을 챙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배달하는 고학생들의 급여를 항상 고려해 주셨다. 진정 덕이 땅처럼 두터우신 분이셨다. 가끔 아는 학생의 집에 신문을 돌릴 때면 창피했다. 한 번은 신문이요 하고 신문을 넣었는데 마침 아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나온 적이 있었다. 솔직히 신문 배달하는 내 모습이 조금은 부끄러웠다. 하지만 배달에 익숙해질 무렵에는 내가 공부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다잡으니 오히려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서무주임이신 이도영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자신이 나온 대동상고 동창이자 소사농장 창고장을 하는 이용표씨 댁에 입주교사로 나를 소개해 주신 것이다. 입주교사로 가보니 농장에는 하역 인부들이 많았다. 인부들의 점심을 사모님이 직접 챙겨주다 보니 바쁘고 힘들어 보이셨다. 그래서 나는 여동생 영희를 데리고 입주했다. 나는 입주 가정교사로, 여동생은 식모로 같이 간 것이다. 다음에 나는 동국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지금의 중동인 장말의 유장희씨 댁 입주교사로 들어갔고 영희는 영등포 대한모방에 취직했다. 나는 소사농고를 졸업하면서 도교육감상을 받았다. 내 인생에서 고등학교 시절은 가장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한편으로는 나를 단단하게 단련시킨 뜨거운 용광로 같은 시절이기도 했다. 청주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소사농고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5년의 세월이 걸렸다. 나는 그 세월을 보내며 내 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은 기억이 없다. 그때는 먹는 입 하나 줄이기 위해 딸을 식모로 보내고 아들을 남의 집 점원으로 보내던 시절이었다. 나는 4월에 노래를 부를 때면 항상 이 시절을 떠올리며 회고한다. 가장 파란만장하면서도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에게 이 시절은 빛나는 꿈의 계절이요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인 것이다. 네, 오늘 영상 감동적이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